상처에 머무지 않고 단단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힘. 우리는 그 힘을 회복력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언제든 실패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이별과 질병을 마주할 수 있으며 수많은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다. 살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들은 순식간에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거나 파괴한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가 앞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회복력 수업, 류페이슈안 지음.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상처, 상실감,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점점 나아지는 사람들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끈기다. 그들은 인생의 길 위에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앞으로 계속 걸어갔고 끈기는 내게 큰 감동을 줬다. 왜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 심리학에서는 회복력을 한 사람이 역경 속에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회복력은 한 사람의 성장 배경과 그가 가진 자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은 회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어서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언젠가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취약성을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실패는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 어디에 서 있든 어디에 넘어져 있든 바로 그곳에서 시작해보자. 모두가 저마다의 폭풍우를 견디고 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누구나 언제든 모진 역경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실패, 상실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유태인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이렇게 썼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단 하나,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겐 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선택은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상처로 인해 느껴지는 고통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하면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회복력에 지름길은 없다. 회복력이 높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귀 기울이며 그 속에서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을 더 따뜻하게 대하기. 나는 심리학자 크리스튼 네프가 제시한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좋아한다. 자기 자비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친절이다. 실패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자신을 더욱 친절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래, 원래 이런 일을 겪으면 마음이 괴로워. 그게 당연한 거야.
자기 자비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나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사랑받아 마땅하고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면 누구보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줘라. 자기 자비의 두 번째 요소는 인류의 보편성으로 내가 이 개념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괴로움은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의미다. 마음이 괴로울 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하고 생각하면서 괴로움에 외로움까지 한층 더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자. 이 감정은 불안함이야.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이 생겨 외롭다는 생각이 점차 사라진다. 자기 자비의 마지막 요소는 마음 챙김이다.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어떤 감정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곧 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력이 높으면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다. 회복력은 우리가 모든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슬픔의 공간, 기쁨의 공간, 분노의 공간, 감사의 공간.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통해 회복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당신에게는 이미 모든 자원과 도구가 있다.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낯선 감정이 불쑥 나타나도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수 있다. 그럼 당신의 내면에 언제든 집처럼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든 결국 마지막에는 나 자신만 남을 뿐이다.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느끼는 괴로움은 오직 나만이 알아차리고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가장 오랜 시간 나와 함께 있어주는 나 자신을 세심하게 돌보고 아껴줘야 마땅하다. 시련과 역경에서도 배우고 성장한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에 겪었던 일 때문에 마음 감옥에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고 도전이 두렵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내면에 가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우리는 마음 감옥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마음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력이다. 부디 당신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으로 당신만을 위한 멋진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회복력 수업, 류페이슈안 지음. 산책방 이야기. 제가 저 자신에게 좋아하는 유일한 점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고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고 그렇게 상처를 돌아볼 시간 없이 회복해서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복 탄력성도 바닥이 드러나는 시점이 있었고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다 철학도 알게 되었고 나의 내면에 처음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 가져야 했습니다. 한 번도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시간 속에 있기는 한데요. 많은 심리학 책과 철학책들을 읽으면서 그 시간을 지나 평온을 경험했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나도 이 깊은 침잠 속에서도 평온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기자비라는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친절, 인류의 보편성, 마음 챙김. 특히 불안하고 힘들 때는 인류의 보편성이라는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힘들고 외롭고 괴롭지만 밝은 내일을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다. 살다 보면 분명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겠지만 그때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며 소독해주고 연고도 발라주고 반창고도 붙이고 누가 해주길 바라지 않고 나 스스로 나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저에게 주어지는 상처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처가 더 아픈 사람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반드시 행복하기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산책방.